혁신위원장 체제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저쪽 뭐 상관없이 또 휴머니즘적인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지는 뭐 좋은 편이죠. 느낌은 신선하다. 다만 이제 이분이 정치를 했던 분은 아니잖아요.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고도로 복잡한 정치 방정식을 푸는 작업인데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급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확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유승민계 이준석이 있잖아요. 이쪽과 관계를 복원하는 거. 이렇게 딱 시작되면 지금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고, 근데 민주당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정답은 나와 있는데. 대학교 의대 교신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가 발족을 했습니다. 자, 지중구 교수님이 알고 계신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떤 분이십니까? 아, 이분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원래는 개인적으로도 좀 교분이 있으시죠? 교분 아니야, 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존 올더만 린튼이라 해서 인요한은 뭐냐면 린튼이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린을 갖다가 국외음화라나 뭐라 그러지 그걸? 그래서 성을 하고 존이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래서 인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연세대 의대 지금 가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원래 이 집안이 그 유진벨 집안이잖아요. 유진벨입니다. 증조부가 유진벨,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5대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서 징글벨 아니고 유진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북한에다 결핵 퇴치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재단에서 북한에 그 결핵 퇴치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휴머니즘적인 그 인도주의 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그 한국형 구급차 이걸 또 개발을 해 보급을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 귀화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중 국적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거의 예외지. 거의 유일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죠. 그게 아니라 둘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약간 특혜를 받은. 정말 몇 안 되는 예외적인 분. 교수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분 영어는 할 줄 아세요? 영어는 뭐 완벽하게 하죠. 미국 집안에서 영어 하면서 자랐죠. 영어 하면서 한국에서 자라신 거 아니에요? 전라도 사투리를.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영어를 썼어요. 영어를 쓰고 밖에 나가면 한국말 쓰니까 이분은 완전 전라도 사투리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전라도 사투리를 시방 허블나게 어쩌분가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그냥. 그래서 본인이 뭐냐면 순천 촌놈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태생은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순천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또 뭐 그 옛날에 TV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금종령이 내려지면은 밑에서 친구가 부른대요. 와, 그러면 2층에서 그 나무까지 타고 돼가지고 친구랑 같이 놀다가 같이 들어오고. 혁신적이었네요. 그랬던 사람이고, 광주 항쟁 때는 거기 또 들어가서 광주가 봉쇄됐는데 미국 대사관 직원인 척하면서 또 들어가가지고 시민군 통역을 했었고, 그래서 50 또 신군부에다 찍히기도 하고, 그래서 추방의 위험에도 처하고 막 그랬던 분이고. 다만 이제 몇 가지 말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컨대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다.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다. 이거는 사실 미국은 건강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난리가 나거든요. 구급차 한 번 타면 몇백만 원 막 나오고. 그러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갈 수 없는 이런 거고. 죽기 전까지 뭐 병원 안 간다. 그런 거 뼈약하죠. 그다음에 백설엽 장군을 존경한다.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도 조금 듣기에 존경하는 것까지 좋은데 친일파도 맞거든요. 아니 백설엽 장군을 좋아하는 걸 보면 보수적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건강보험 이야기 같으면 좀 좌파 같기도 하고. 아니요, 건강보험 사회주의적이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그 우파적인 거죠. 우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이라는. 미국식이다. 미국식인 거고. 일각에서는 뭐 좌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대요. 딱 보면 누가 이러면 그다음에 굉장히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성향도 있는 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에이즈 걸립니다.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이제 동성애 쪽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중도층의 입장에서 볼 땐 뜨악하는 발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냥 워낙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전라도 스토리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이쪽 저쪽 뭐 상관없이 또 휴머니즘적인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지는 뭐 좋은 편이죠. 일단은 뭐 느낌은 신선하다. 일단 신선한 느낌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이분이 정치를 했던 분은 아니잖아요. 정치와 관계를 했던 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예. 그 굉장히 고도로 복잡한 정치 방정식을 푸는 작업인데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정권을 줄까?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하는 혁신위원은 누굴까? 대통령에게도 선서리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이야기를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막나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을까요? 김은경은 그 혁신을 했나요? 그 친명이었죠. 그거는 그냥 저기고 요번엔 굉장히 급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네. 긴급한 순간이거든요. 응급조치입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요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났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였냐, 확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일단은 그 유승민계 이준석이 있잖아요. 이쪽과 관계를 복원하는 거. 그다음에 그들이 말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렇게 딱 시작되면 지금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힘들 겁니다. 감정의 골도 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또 당내 사람 또 시킬래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이거 신선한 맛이 없고. 그래서 그런 고육지책 끝에 나온 게 이분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이 사람이. 통합입니다. 이분이. 통합을 해야 된다.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이준석과 유승민 문제거든요.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거 안 풀면 안 돼요. 왜냐? 정답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정답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이다라는 게 온갖 이해관계, 온갖 욕망들, 온갖 자존심들, 온갖 헛된 아집들 이런 것들의 집합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나와 있는데도 정답대로 움직여줄 수 없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민주당. 간단한 거 뭐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가 풀려, 그렇죠? 개인이 알아서 재판은 개인이 알아서 받으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아주 구조적으로 그냥 완전히 이재명 체제로 좀 가고 있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다 나왔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대선 승리 공식이 지금 깨졌단 말이죠. 대선 승리 공식이 뭐였습니까? 중도 보수 연합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다 내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승민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서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는데 티켓에 인기가 없죠. 이게 지금 국힘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티켓에서는 뭐냐면 배신자 이런 또 프레임을 걸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정작 박근혜 대통령 수사한 또 윤석열한테 배신자라고 안 그래. 이건 또 뭐지? 중도 보수 연합을 복원해야 됩니다. 중도층이 다 떠났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청년 노년 세대 연합 이걸 또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준석을 또 쳐냈네. 이준석을 쳐내게 되면 그와 더불어가 청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대체제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장해찬 이런 애는 대체제가 될 수가 없는 애고요. 걔는 그냥 자기 정치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애가 진짜 어디서부터 듣보잡이 앉아가지고 각 앞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그걸로 자기가 무슨 이준석 대체제나 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먹는 놈이고 그런 놈이 있어가지고 당이 좀 망가지는 거란 말이죠.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념에서 민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극우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중도층 다 들는 거. 딴 건 몰라도 아니 홍범도를 건드리니까 보수층에서도 이건 아니잖아. 홍준표도 아니라고 하거든. 이렇게 되면 점점 좁아가지고 보수층마저 쪼개가지고 완전히 극우 꼴통, 수구 꼴통, 극우 뉴라이트 뭐 이런 그러니까 머리 나쁜 놈들 있잖아요. 돌대가리 놈들 이런 놈들로 완전히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였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단합을 강조했단 말이죠. 이준석과 유승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다음에 이 사회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딴 건 몰라도 이준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준석 자체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도 자기 사과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대표로 행동해야 되는데 약간 100% 다 오른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평론가로 행동했던 것들. 그다음에 당이 잘못되면 아파하는 것보다는 뭐 잘 됐네. 약간 샤덴프로데라 남이 안 되는 거 보고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지지층들이 굉장히 보수 지지층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분을 본인 지금 풀어줄 필요도 있어요. 이걸 근데 이준석은 진짜 여기에 굉장히 필요한 존재거든요. 라고 한다면 감정 접고
그렇잖아요. 그냥 5월 적군 서로 싸우든 오나라고 월나라도 같은 배 타잖아요. 예, 5월 동주. 그걸 왜 못하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이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혁신이 구성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하태경 아니면 윤희숙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예. 하태경이 윤희숙 그나마 당에다 쓴소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당에 좀 진짜 변하려고 하는가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공정한 거 공천 관리뿐 아니라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전략을 선거를 치를 것인가 이걸 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프레임에 맞는 새로운 인물들도 영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을 과연 해낼 것인가 예. 기대를 가지고 둘러봐야죠. 뭐.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제가 보면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참패하거든요. 예. 참패하는데 뭔가 변한다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은 절대 안 변할 거라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안 변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 국면은 하이프예요. 지금 이렇게 하이프인데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민주당은 내려갈 일만 좀 남은 거고 이쪽은 좀 바닥을 쳤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제대로 변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승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참패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새로운 얼굴들 요즘 막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도 나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나 뭐 홍정욱이나 원희룡이나 아니면 뭐 이준석이나 이렇게 아주 얼굴 내보내게 되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사실은 없어요. 이미 지난 총선 때 너무 많았죠. 그다음에 여기가 다 친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런 애까지 뭐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나와주면 진짜 좋은 거지 뭐. 예.